반갑습니다. 사주마녀입니다. 12운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번 시간에는 병에 대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순서대로 절태, 양생, 욕, 대, 록, 왕, 쇠 했습니다. 이번 시간에 병을 하고 이제 사하고 묘가 남았네요. 우리가 이제 태어나고 또 펼치고 배우고 익히고 해서 이제 또 어떤 완성의 단계에 이르고, 그리고 조금씩 이제 쇠퇴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병을 얻는다, 늙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12운성에는 어떤 인생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인생. 내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인생이기도 하겠고, 오늘 하루를 봐도 이제 요런 게 또 있어요. 아침에 눈 뜨고 시작을 해서 이제 출근을 하고, 또는 등교를 하고 배우고 익히고 나를 드러내고 어떤 결과치를 얻어내고 마무리를 짓고 집에 오고 잠을 자고, 그런 하루도 이 12운성에 다 들어있죠. 음,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8글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일간 자리예요. 그죠? 어, 지지에 이렇게 4글자가 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성이라는 거를 배웠고, 또 12운성을 지금 배우고 있고, 또 사주 어플에 따라서는 12신살도 기록을 하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12운성, 12신살 뭐 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12운성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글자가 내 시지에도 올 수 있겠고, 일지, 월지, 연지 다 올 수 있죠. 어디가 됐든 이 병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병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까 여기 말씀드렸다시피 인생의 어떤 정점을 찍고 난 다음에 쇠퇴를 하고 이제 병이 든다, 늙었다, 이제 그만둔다, 집에 들어앉아 있다, 병상에 누웠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뭐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사주에 따라서 이 병의 역할이 상당히 이제 달라질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한번 볼게요. 이 병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를 좀 바꿀게요.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잔병치레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상에 병이 좀 많다라든가 병이 좀 강하다라든가 그러면은 내가 좀 잔병치레가 좀 있겠다. 만약에 초년기라든가 이럴 때에 이제 병지에 놓여져 있다 그러면 그 어릴 때 뭐 잔병치레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하죠. 때 되면 감기 걸려, 뭐, 때 되면 아파. 그렇죠. 그래서, 아유, 저 아파서 어떡하노, 골골거린다. 이렇게 하죠. 근데 또 의외로, 뭐, 중년이라든가, 말년으로 갈수록 이 잔병치레를 겪고 나면 또 몸이 진짜 건강해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렇게 이제 육체만 가지고 봐도 이런데, 이 병을 또 초년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유년 시절에는 조금 삶의 어떤 기복이라든가, 요런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중년이나 말년으로 갈수록, 내 삶의 어떤 탄탄대로 보장되는 삶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참 인생은 또 살아봐야 돼요. 그죠? 음. 자, 병이라고 하는 거는 심신쇠약. 그러니까, 어, 육체적으로도 골골거리는 게 있고 마음적으로도 몸이 마음적으로도 허하거나 외롭거나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좀 그런 게 있다. 그리고 매사가 심신이 쇠약하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움직임이 별로 없다. 아예 없는 게 아니죠. 별로 없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동하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 몸도 따르지 않고 그러다 보니 결단력까지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병을 가지신 분들은 이 병지에 놓여진 분들은 뭐 꼭 일지가 아니더라도 내 사주 어디든
어느 곳이든 이 병이라는 12운성이 좀 강하다, 강하다 그랬을 때 결단력이 좀 부족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민 또는 생각이 이제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될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 될 부정적인 것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결정을 빨리 못 내리는 어떤 결정 장애, 이런 모습도 보인다. 그렇습니다. 말과 행동이 넘쳐나서 이제 아까 말했죠. 고민이라든가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혼자 있기도 꺼리죠. 혼자서 이제 혼잣말 하는 거는 좀 그렇고, 말도 많고 생각이 많다라는 거는 그걸 내가 계속 티키타카 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 또는 대상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은 좀 외로움을 굉장히 많이 탑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 행동과 동작이 둔해지고 무거워진다. 그래서 좀 비활동적이죠. 이거는 이제 뭐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신이라든가 사후 세계 또는 내면 세계 이런 것에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이 많다는 것 자체가, 고민이 많다는 것 자체가 우선 내면 세계가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종교라든가 철학, 어떤 학문, 공부, 뭐 좀 파고든다든가 그런 부분에 관심이 좀 깊다. 이런 사람들은 그 어떤 여기서 뭔가를 이제 결과물을 도출해내기 위한 행동이라기보다 그냥 꾸준하게 생각하고 꾸준하게 고민하고 또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잡다한 생각, 이것저것 뭐 빠뜨리지 않고 온갖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 하나를 파서 뭐 전문가가 되겠다 이게 아니고, 그러니까 생각이 너무 많아. 전문가가 되려면 아예 그냥 아사리 하나만 파야 되는데 이 전문가 기질은 아니죠.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그러니까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다시 이걸로 돌아와서 이것 조금 했다가 또 다시 저것 조금 했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하나 결정을 잘 못해요. 이거 하자니 저게 걱정이고 저거 하자니 이게 걱정이고, 그 결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결정하는 게 어렵다. 그렇습니다.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비활동성이다 그랬습니다. 이 비활동성은 뭐 육체적인 활동도 있겠지만 어떤 정신적인 마음이 동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동하지가 않기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동해야 몸도 움직이죠. 근데 이제 마음이 동하지 않으니까 몸 움직이는 게 잘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정 또는 선택 어렵죠. 아무래도 결정이라든가 선택이 어렵다 보면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기 때문에 우유부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병을 12운성에 좀 강하게 가지고 있다, 내 사주에. 그러면 어떤 신체적인 고통도 따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아프다. 진짜 병이 났다. 아까 유년기에는 뭐 잔병치레가 있다 그랬어요. 그죠? 활동이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신경성 있죠. 그러니까 너무 생각이라든가 고민이라든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파고드는 게 아니라 이 생각도 했다가 또 그 생각 하다 보니 저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걱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도 될까 저래도 될까 걱정이 먼저 앞서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결벽증도 있어요. 좀 약간 병적으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은 좀 특이한 취미라든가 취향을 가지고 있어요. 병이라는 걸 좀 더 살펴볼게요. 이 병은 보호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타인으로부터 내가 보호 욕구를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는 내가 타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음이 여려요. 이 여린 게 누구를 배려하는 여림보다는 어, 나, 나의 외로움, 어떤 나의 생각들, 나의 공허함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변을 자꾸 이렇게 끌어당기는 그러니까 내 외로움 때문에 주변을 끌어당긴다. 외롭기 때문에 주변을 계속 내 주변에다가 누군가를 계속 놔두는 거예요. 이제 뭐 고민도 많고 생각도 많고 말도 많기 때문에 이걸 혼잣말을 한다거나 혼자 생각에 빠지는 거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게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창의적인 표현이나 능력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이 너무 다양해. 한쪽 방면으로 쏠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죠.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창의적이라든가 남들이 생각지 못한 부분을 내가 아이디어로 창출해낼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질이 좀 강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배우라든가 연기자, 연예인 등도 상당히 있어요. 특히 일주라든가 월주 자리에 이 12운성 병을 가진 분이 좀 그렇더라 라는 거죠.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이. 자, 그리고 이 병이라는 거는 일지, 월지에 있으면 의지가 좀 약합니다. 우리 사주가 이렇게 이제 있죠. 흰색으로 할까요? 이 자리가 일간이에요. 여기가 일지죠. 여기가 월지, 연지, 시지입니다. 이 일지 자리와 이 월지 자리에 이 병이 있게 되면 의지가 약하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월지는 또 사회궁이죠. 그러면은 사회생활을 할 적에 내가 의지가 좀 약한 모습이 좀 남들한테 보여질 수 있어요. 뭘 하더라도 의지박약이야. 그리고 이 일지가 또 배우자 자리입니다. 그죠? 우리의 배우자 자리죠. 이 배우자 자리에 병이 오게 되면 좋은 배우자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그게 이제 사람이 감성적일 수 있고, 또는 감정적일 수도 있고, 뭐 감정적이라고 해서 욱한다 이러진 않겠죠. 왜냐면 병이기 때문에 약한 감정이겠죠. 그리고 뭐 다정한 감정일 수도 있어요. 외로움을 많이 탈 수 있는 사주기 때문에 병이라는 게 주변에 이제 사람을 끌어모읍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뭐 좀 강하게 진취적으로 밀어붙인다 좀 그런 기운보다는 좀 약하다. 나약하다. 또는 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신에 좀 늦은 결혼이어야 돼요. 만혼이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사주에 병지가 좀 강하다 그러면 직종에 있어서도 좀 의사나 약사, 병원, 학원 등, 이제 도움이 되려고 해요. 누군가 타인의 도움,
타인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는 부분이 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다가가고 뭔가를 도와주려고 하고 또는 내가 외롭기 때문에 주변에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뭐 이야기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상대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어떤 치유 또는 힐링의 역할을 해줄 수도 있거든요. 어, 예를 들어서 상대가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병을 가졌어.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상담을 요청해 왔다. 그러면은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향과 저런 방향, 다양한 방향을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 입장에서는 거기서 이제 초이스가 가능할 수 있겠죠. 물론 병끼리 만나면 계속 고민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뭐, 그것도 희박하잖아요. 그죠? 의사라든가 약사 같은 이런 사람들도 어떤 뭐, 환자의 호소에 대해서 이제 좀 상냥하게 혹은 다정하게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치유할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정하게 이제 감성적으로 다가가겠죠. 그런 부분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병이라는 것이 도화로 되어 있다. 그러면 인기라든가 관심 집중을 받는다든가 그러다 보니 연예인 기질이 있습니다. 그런 끼가 다분히 있겠죠. 이 도화가 사주에서 좌오묘유죠. 이렇게 되면 이제 강한 왕지잖아요. 그죠? 이 병이 도화가 되어 있다. 도화로 와 있다. 그렇게 되면 인기라든가 인기가 있어요. 인기가 있고 또 타인 또는 상대를 내가 이제 관심을 집중시킬 만한 어떤 끼가 있습니다.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은 그 막 스스로 발산을 하려고 하는 어떤 발산 이런 부분은 조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병을 가지고 있는데 도하다 그러면은 상대가 나에게 이제 관심을 보이죠. 신경을 쓴다. 눈길을 준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이 식신이다. 식신으로 와 있다. 그러면은 사주 중에서 가장 가정적이다. 또는 안정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 식신이 병이다. 그러면은 식신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현이잖아요. 표현, 행동 또는 말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이게 병이기 때문에 과감하거나 과감성 떨어지죠. 진취성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곤조곤하게 말을 한다던가 좀 보드랍게 표현을 한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내가 이제 병으로 되어 있으면 가정적인 이라든가 또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결혼을 했다 치면은 아무래도 내 의견을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모습보다는 상대에게 맞추게 되는 그런 부분이 강하게 나타나요. 그러면 아무래도 덜 싸우겠죠. 이제 대부분 부부싸움의 원인은 내 고집을 밀어붙였었잖아. 이제 자연스럽게 상대에 대한 배려가 이제 나오는 거죠. 자연스럽게. 이 무신일주하고 계유일주가 있어요. 이제 예를 든 건데 이게 이제 식신으로 오죠. 이거는 편인으로 옵니다. 그런데 얘 둘 다 이제 병지예요. 이게 일지가 이제 배우자 궁이잖아요. 그죠? 배우자 궁인데 식신이 병으로 되어 있다. 혹은 계유 편인이 병으로 되어 있다. 요 두 일주는 재혼이라든가 중혼 이런 게 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점은 조금 참고하세요. 12운성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사주에서 글자가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여. 내 사주가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습니다. 그죠? 일간이죠. 어떤 십성하고 어떤 십신하고 결합을 했는가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연지
시지. 여기에서도 이게 이제 병이다 또는 여기 연지가 병이다 그러면은 이 병의 어떤 성향 나타날 수 있어요. 어. 그런데 특히 글자를 요건 글자 잘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일지 또 월지 더 잘 보이게 여기 두 자리에 여기가 만약에 이제 병이다 그러면 좀 도드라집니다. 이 병이라는 성향이 도드라지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일지 그리고 월지 특히 이렇게 나타나면 병이 되면 더욱 병이라는 어떤 성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이제 병이라는 12운성이 자, 십성과 만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사주가 이렇게 8칸이 있죠. 이 자리가 일간 자리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 지지나 또는 천간에 십성이 오게 되죠. 십성, 뭐 비겁도 오게 되고, 그리고 재성도 오게 되고, 식상도 오게 되고, 관성, 인성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 어떤 자리에 비견이 있던, 뭐 편재가 있던, 뭐 상관이 있던 이 병하고 관련성이 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물론 자리라는 거, 이 궁성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또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것만 가지고 설명을 할게요. 비견이 병이다. 그러면은 비견이라고 하는 거는 나기도 하지만은 형제 자매가 될 수 있겠죠. 나와 동일한 뭐 거의 나와 한 몸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와 가까운 형제 자매 또는 나의 자식 또는 부모와의 관계가 조금 부정적일 수 있어요. 또 가문의 어떤 뭐 대를 잇는다든가 가업을 상속받는다든가 이런 게 조금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나만의 취향이라든가 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추구하는 게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부모의 어떤 가업을 이어받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다. 이게 또 나만의 취향이 강하고 취미가 있다 보니까 그들하고 소통하는 데 있어서도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이거는 비견이 병인 거는 고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막 밀어붙이고 강하고 어떤 진취적으로 막 좀 강렬하게 이런 좀 파워풀한 고집은 아니다 하더라도 자기만의 은근한 고집이 있어요. 진짜 막 소고집 같은, 뭐 똥고집 같은 큰 소리 치고 내가 낸데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믿는 구석이 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틀, 고집, 아집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겁재가 병이다. 겁재가 병이라고 하는 거는 이 겁재는 뭐 타인, 뭐 상대도 되겠지만 타인과 상대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내가 경쟁 의식을 가진다는 거거든요. 어, 누군가가 있어야지 뭐 더 잘났던지 못났던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러다 보니까 충동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그거 했냐? 나도 할게. 라든가, 너는 저거 했나? 나는 이거 할게. 라든가, 약간 좀 남들이 하는 거에 봐서, 주변 상황에 따라서 내 어떤 충동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요때는 진짜 지름신도 생길 수 있죠. 이 지름신이라는 게 꼭 뭐 물건을 사는 것만 포함되는 거 아니죠. 뭐 진짜 사업을 뭐 확장을 하려고 한다든가, 뭘 버리려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어요. 충동성. 그리고 좀 고집이 있습니다. 겁재라는 것 자체가 조금 타인을 의식하고 상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 의식이 있어요. 이렇게 이기고자 하는 마음. 아무래도 누군가가 있으면 걔보다 잘났던지 아니면 걔보다 못났던지 비교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중요하죠. 비교 대상이 있다. 그래서 고집이 생길 수 있고 충동성이 일 수 있다. 그 저돌성이 의외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병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만의 취향, 뭐 취미, 독특하다 했죠. 그런데 겁재가 왔어. 겁재가 병이야. 그러면은 타인이라든가 상대를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비교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저돌성이 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절제가 필요하겠다. 음. 반면에 타인에 대한 혹은 상대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가 공감 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 병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어, 상대를 의식한다라는 거예요. 병 자체가 상대가 있는 거거든요. 상대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를 의식한다는 겁니다. 이제 좋을 때는 내가 다정하게 좋을 수 있고 또 이렇게 경쟁 의식이 발현이 될 때는 뭐 그것으로 인해서 경쟁을 해서 이기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괜히 그 지름신이 와서 충동성 있는 어떤 저돌성에 가까운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 또 좋게는 타인에 대한 어떤 연민이라든가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대화, 뭐 상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치유. 그래서 아까 왜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은 뭐 의사라든가 약사라든가 선생님이라든가 이런 게 가능하다고 했어요. 뭐 학원을 운영한다든가 그런 게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병이 식신이다. 음, 인간미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뭐 따지고 보면은 이제 상대를 배려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뭐 다투거나 싸울 일이 없어요. 그러냐? 누가 뭐 한다 그러면 그러냐? 축하한다. 그래? 이거 할래? 그러자. 저거 할래? 그러자. 그러다 보면은 뭐 싫다고 말하지 않는데 뭐 싫진 않겠죠. 그러니까 내 친구가 병이야. 그게 이제 내가 뭘 하자 그러면 그러자. 저거 하자 그러면 그러자 그러면 싫지 않겠죠. 내가 언제든 연락해서 만날 수 있는 친구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미가 좋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추진력은 좀 약해질 수 있어요.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해도 그냥 뭐 우유부단한 거지. 어떤 결단력이라든가 결정 또는 선택 이런 부분은 좀 취약하다. 그 이제 자기 고집을 내려놓는 거죠. 자기 고집이 없다 할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 상대, 타인이 봤을 적에는 유순하다. 뭐 말하자면 어, 유순한 성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이 병이라는 거가. 재물은 괜찮은 편이에요. 크게 뭔가 지르거나 쓰거나 뭔가 벌리려고 하거나 그런 게 조금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리스크가 적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물은 괜찮은 편이다. 말하자면 안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병이 상관이다. 상관이 병이다 그러면은 성취 욕구가 굉장히 강해질 수 있어요. 성취 욕구. 뭔가 성공하고 싶다라든가 이루고 싶다라든가 또는 뭐 갖고 싶다, 하고 싶다. 이런 어떤 성취 욕구. 사람마다 다 자기가 이제 뭐 이상향, 뭐 꿈, 이런 게 있잖아요. 뭐 내가 거기서 뭘 하고 싶다. 내가 저거를 뭘 하고 싶다. 뭐 그런 어떤 욕구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욕구가 나타납니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가지려고 노력을 하죠. 이 병은, 음, 아프다라고도 했지만, 제일 처음에 아프다. 이제 제왕에서
쇠를 거쳐서 이제 병으로 오기 때문에 완성을 하고 쇠퇴를 해서 이제 아프고 병들었다, 이제 집안에 있는다, 이렇게도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많은 수많은 경험들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는 이제 시기가 다 지나간 거야, 시절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무형이든 유형이든 가지고 있는 거를 활용하고 싶어 하고 쓰고 싶어 하죠. 특히나 상관이 되게 오게 되면. 음. 병에 따라서 어떤 십성과 만나게 되면 그 지난날의 어떤 제왕, 쇠 이런 것들, 이 과정들을 다 보유를 한다든가, 내가 그냥 그걸 이제 꼭 끌안고 가만 뭐 있는다든가, 관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상관이 오게 되면 이걸 쓰려고 한다, 막 발현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기질이 있어요. 드러내고 싶거나. 이 상관이라는 거가 발현이고, 드러내는 거죠. 이것도 표현이고, 어떤 활동이고, 행동 또는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출한 기획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으로 왔다라는 건 내가 물론 그 전에도 있지만 욕, 그 다음에 대, 록, 제왕 이렇게 거쳐서 병이라는 게 왔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련의 과정을 다 겪은 거예요. 경험. 그 다음에 축척 된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때에는 내가 머리로 구상을 하는 게 많죠. 뭐 생각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특출한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그리고 병이라는 것 자체가 변동, 변화, 변수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병을 12운성으로 보죠. 근데 이제 12신살로 오게 되면 역마가 되거든요. 이게 역마는 이동, 뭐 변동, 변화, 이런 걸 또 의미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변화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몇 번의 굴곡과 부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호불호가 굉장히 극단적입니다. 인생 자체가 이렇게 평탄하게 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로 봤을 적에 정말 굴곡이 막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태어난 날부터 죽는 날까지 이렇게 굴곡과 부침이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주라는 게 이렇게 이제 8글자가 있기 때문에 일간이죠. 8글자가 있기 때문에 내 어떤 초년, 중년 또는 중장년, 그 다음에 말년 이렇게 봤을 적에 이 변화라든가 어떤 그 흐름을 다 보셔야 돼요. 또 대운, 또 세운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이 병이 이제 편제를 만납니다. 편제 시작은 좋습니다. 근데 이제 끝 마무리가 좀 취약할 수 있어요. 편제라는 것 자체가 확장성이죠. 뭘 버리려는 또는 성향. 가만히 못 있습니다. 뭔가를 해야 돼. 계속 움직인다거나 뭘 하려고 덤빈다든가 계속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시작은 누가 봐도 막 그럴싸해. 왜? 아까도 말했다시피 뭐 이제 그 앞전에도 있겠지만 걸록을 지나서 이제 걸록이죠. 걸록을 지나서 이제 제왕으로 오고 그 다음에 쇠를 거치고 그리고 이제 병으로 오고 이렇게 과정을 거친 거예요. 경험을 했다. 뭔가 축척이 되어 있다.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게 되면 거창하거나 아니면 진짜 뭐 기획이 잘 되어 있거나 뭐 좋죠. 남들이 봤을 때 진짜 잘 되겠다. 경험이 있으니까 진짜 잘하겠다.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끝 마무리가 조금 취약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실속이 없는
진짜 뭐 속빈 강정 같은 거, 외화 내빈 있죠.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는 막 시끄러워, 막 큰 소리 치죠. 막 뭐 내가 낸데 뭐 나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큰 소리 칩니다. 내가 뭐 니네 형님하고 목욕탕도 가고 그러면서 큰 소리 칩니다. 뭐 이게 들어보면은 다 그럴싸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안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빈 깡통, 요란한 깡통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를 이제 시작을 하거나 준비를 할 때 좀 철저하게 또는 꼼꼼하게 시작을 할 필요가 있겠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게 너무 감정에 휩쓸려서 뭐 시작해야지 후루룩 타올랐다가 훅 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철저하게 꼼꼼하게 이 병이라는 거를 또 이용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많죠.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다 할 수 있잖아요. 좋게 긍정적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겠다. 또는 또 변수도 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안 좋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병을 가지신 분들이. 그러니까 시작을 이제 광대하게 진짜 거대하게 시작을 하더라도 끝 마무리가 취약할 수 있으니까 조금 철저하게 꼼꼼하게 기획력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기획을 한다든가 계획 수립을 한다든가 정보 수집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편제는 남녀 모두를 이제 봤을 적에 부친, 아버지로 보죠. 그래서 부친이, 그러니까 편제가 병이다 그러면 부친과의 관계가 좀 껄끄러울 수는 있어요. 자, 이제 정제가 병이다. 정제는, 내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내가 될 수도 있겠죠. 가정이라고 하긴 좀 그렇다 치면은, 정제를 부인, 아내로 보니까, 가정은 또 아내가 꾸리잖아. 그죠? 남자는 바깥에서 일하고. 그래서 가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이 정제가 병이다 그러면 좀 불안정한 가정이라든가 아내가 될 수 있어요. 음. 뭐 실질적으로 정말 병이 나서 아플 수도 있겠고, 혹은 병은 아까 이제 역마의 기질도 좀 있다 했기 때문에 아내가 늘 바빠.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늘 들쑥날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꾸준한 게 아니라 막 오늘은 이랬다가 내일은 이랬다가 막 이렇게 바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은 또 이벤트 같고 재미있고 뭔가 활력을 주는 듯한 뭐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게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뭐 어쩌다가 진짜 분기별로 해야지 뭐 한 달에 한 번 매일 그렇게 하면은 힘들죠. 설레는 것도 진짜 2년, 3년이지. 평생 설레면 진짜 심장이 아파요. 성패의 기복이 좀 극심합니다. 병이라는 것 자체가 역동적이고 음, 변수가 있고 변화무상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쭉 또는 뭐 천천히 올라간다든가 천천히 내려간다든가 이런 게 잘 없죠. 그러니까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고 쑥 올라갔다가 쑥 내려오고 또 쑥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성패가 진짜 아예 뭐 성공했거나 아니면 아예 뚝 떨어졌거나 성공했거나 뚝 떨어졌거나 이런 어떤 기복이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정제라는 거는 여자이면서 처이면서 뭐 배우자이면서 아내 되겠죠. 남자한테는 정제가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래서 이성 문제라던가 그런 쪽에 있어서 구설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의지가 좀 약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싶으면은 결혼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게끔 의지를 내가 좀 뭐 의지 박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기다리다 딱 선택을 못 하니까 결정 장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자니 이 생각, 저거 하자니 저 생각,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지. 그래서 선택이라든가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취약하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의지가 약하게 보이겠죠. 음. 자, 편관이 병이다. 성패의 기복이 아주 극단적입니다. 그 아까 앞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래프가 있으면 시작을 하겠죠.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성패가 진짜 평관이다 그러면은 좋을 때는 쑥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또 쑥 내려갑니다. 또 좋을 때는 쑥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쑥 내려갔다가 막 이런 어떤 그래프 굴곡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마냥 좋으면은 상당히 좋겠지만 우리 인생은 그렇지 않죠. 내려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꾸준히 상승을 하게 되면은 그 참 좋은 건데 진짜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진짜 이만큼 올라갔다가 쑥 내려왔다가 또 이만큼 올라갔다가 쑥 내려왔다가 이런 어떤 기복이 굉장히 극단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이 기복이 극단적이라는 거는 인생에 있어서 굴곡도 극단적일 수 있지만 그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극단적인 관계가 연출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평관이 병이다 그러면 만혼이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평관이 병인데 그게 변하지는 않을 텐데 나이 들어서 결혼한다고 해서 그게 잘 되겠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태어나서는 뭐 세모도 있고 네모도 있고 별 모양도 있고 뭐 각색의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어난 다양성이 인생을 살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깎입니다. 깎여요. 이렇게 깎이고 뭐가 계속 깎여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은 뭐 동그래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뭐 둥글둥글 두리뭉실하게 이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남의 불편한 부분도 어느 정도는 내가 넘어갈 수 있고 내 불편한 부분도 상대도 어느 정도는 넘어가 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변한다. 그래서 만혼이 유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편관이 병이다 그러면은 성패의 기복이 극단적이다 그랬잖아요. 인간관계도 포함된다 그랬어요.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조금 외모에 집착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이쁘면 패스야. 남들이 봐서 이쁘면 패스가 될 수도 있겠고 내 눈에 이뻐도 패스. 왜냐하면 병이라는 거는 좀 특이한 취향이라든가 취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머리카락이 굉장히 긴 사람이 좋아. 나는 머리카락이 아예 없는 사람이 좋아. 뭐 이렇게 이제 자기 취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외모에 집착을 하겠다. 아무래도 외모에 집착하다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라든가 그 사람의 살아온 환경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모습이라든가 우리는 그런 거는 뒷전이잖아. 그게 중요한 건데. 그죠? 그런 부분이 좀 있겠다라는 겁니다. 병이 정관입니다. 정관을 만나게 되면 만약에 이거 이제 병을 십성인데 내 원국, 내 사주가 여기가 이제 일간 자리예요. 자, 사주 원국에 이 병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뭐 내가 사주 원국에 재성이 됐던 또는 관성이 됐던 인성이 됐던 어느 하나를 가지고 있다. 혹은 두 개를 가지고 있다. 뭐 세 개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죠. 이제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어느가 하나든 또는 두 개든 세 개든 뭐가 됐든 가지고 있는데 대세운에서 다 만났다. 예를 들어서 내가 인성을 가지고 있어. 이게 병이야. 근데 대세운에서 관성이 들어오고 또 이제 재성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다 만나게 되죠. 그러면 진짜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좋게도 볼 수 있어요. 뭐 내가 인성을 가진 게 아니라 관성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대세운에서 인성하고 재성이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재관인으로 이렇게 생구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뭔가를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이제 재관인이 되어 있다라는 건 내가 식상 활동을 사전에 한다라는 얘기가 이제 좀 깔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목적 달성을 하고 나니 내 어떤 이미지도 올라가더라. 그러면서 내가 내 어떤 인성, 내 자리까지
또는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어떤 모습, 그런 것까지, 이미지까지 상승하더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반면에 어린 시절, 유년기, 글자가 너무 날렸으니까 제가 유년기에는 다소 좀 힘든 시절을 보낼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왜 이제 잔병치레가, 아까 병을 우리가 봤을 적에 잔병치레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게 예를 들어서 유년기에, 초년기 잔병치레가 많다. 뭐 때 되면 감기 걸려, 때 되면 뭐 넘어져, 때 되면 뭐 해. 이제 이런 어떤 잔병치레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은 의외로 요때에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들은 뭐 관리를 굉장히 잘해요. 뭐 어디 아프면은 바로 병원 간다거나, 어디 아프면 이제 알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대비할 만한 어떤 예방책이 있다던가, 그런 준비를 상당히 합니다. 그래서 이 유년기, 초년기에 잔병치레가 많은 사람들은 성년이 됐을 적에 또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육체, 어떤 건강적인 면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사회적인 모습으로 봤을 적에, 어릴 때는 이제 유년기에는 조금 힘든 시기를 보낼 수 있지만, 그게 이제 어떤 자양분 역할을 해줄 수 있겠죠. 이 힘든 어린 시절이 이 자양분 역할로 인해서 내 인생의 어떤 성년, 중장년 또는 말년, 이때는 이제 정말 대성할 수 있는 그런 기운도 있으니까 이제 좀 기대도 해보셔도 되겠다, 그렇습니다. 편인이 병이다. 편인은 좀 치우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태양이 있다. 태양은 막 여기저기 다 막 온 세상을 다 밝게 비추는 거잖아요. 근데 산이 이렇게 있으면 태양이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태양은 여기만 햇볕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겨울에 눈이 많이 왔어. 그러면 여기는 태양빛을 받은 요쪽 면은 눈이 다 녹았어요. 근데 여기는 눈이 그대로 있죠. 그대로 있는 걸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치우치는 쪽으로 이제 예를 든 건데, 이게 이해가 될라나? 부모 운이 좀 박복합니다. 편인이라고 하는 거는 인성이잖아요. 인성. 나를 생해주는 거. 나를 생해주는 거는 사실은 부모, 뭐 엄마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편인이 병이다. 병이라고 하는 거는 역마도 있고 이동도 있고 변수, 변화, 그러니까 꾸준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한테 애정을 또는 생해주는 기운을 줬다가 안 줬다가 할 수도 있겠고, 또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닌 편인에 가까운 어떤 한 곳에 치우친 애정을 주는 거예요. 내가 불필요한 거, 필요하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부모 운이 박복할 수 있다. 뭐 부모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준다고 준 건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너무 과하게 받아도 사회생활 하기 힘들죠. 그렇다고 너무 안 받아도 그것도 힘들겠고, 그죠? 그리고 편인이 병이다 그러면 특수 분야의 면허라든가 자격증을 보유할 수 있어요. 이제 만약에 내가 편인의 병으로 가지고 있다 그러면 자격증 한번 도전을 해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제 뭐 가지려고 한다, 뭔가 내 능력을 갖추려고 한다. 그러면은 뭐 운전면허증도 보통 뭐 일종 보통 뭐 하면은, 저는 2종 보통이거든요. 뭐 대형을 뭐 딴다든가, 뭐 아니면은 특수 차량 을 딴다든가, 요런 자격증을 한번 보유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써먹을 때가 있어요. 살면서 우리 이제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쭉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계획은 변함이 없어도 내 주변 상황은 항상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지. 특히나 병이라고 하는 거는 역동, 뭐 역마, 이동, 변수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것들 하나쯤은 해놓으면 그래도 써먹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편인이 병이다. 어느 한 곳에 심취하는 거죠. 인성이기 때문에 뭐 생각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 공부하는 게 될 수도 있겠고 빠지는 거, 파는 거 이런 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철학이라든가 종교적인 이런 어떤 인문학적인 이런 부분에 좀 심취해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나의 어떤 자격증, 내가 뭐 취득을 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조금 올인을 해서 공부를 한다면 이제 확 빠져들 수가 있으니까 쓰겠죠. 진짜 전문가가 될 수 있겠죠.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병이 십성과 만나면 이제 정인입니다. 정인. 이 정인도 인성이죠. 뭐 부모가 되고 엄마 그리고 나를 생해주는 거. 정인이 병이다. 그러면 넘치거나 과한 동정이나 연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진짜 오지랖 생길 수 있습니다. 남의 일인데 내가 더 나서는 거지. 남 일인데. 어떻게 보면은 참 고마운 존재일 가능성도 있지만, 사실 지금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잖아요. 내 거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치 마라. 이런 주의가 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조금 과하거나 좀 넘치는 그런 마음과 생각, 상대에 대한 배려, 헤아림,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다 보니까 그걸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좋게도 될 수 있겠죠. 타인에게 그 과하거나 넘치는 애정을 줬어. 동정을 가지고 연민을 가졌어. 그게 그 사람한테는, 그 상대한테는 도움이 크게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고 나면 끊임없이 더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것도 있잖아요. 그런 어떤 책임감. 내가 뭔가를 이 친구한테 뭔가 너 이 방향으로 가면은 잘 될 것 같다라고 내가 조언을 했어. 근데 그 친구가 상당히 고마워하면서 그 방향으로 갔는데 대성을 했네. 그러면은 이제 고마우니까 대성했으니까 좀 놔줘야 되는데 안 놔주죠. 내가 전에 내가 얘기해서 네가 이렇게 됐다. 그러니 너 더 잘해야 된다. 앞으로는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제 오지랖이 과해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싫은 거지. 그러니까 진짜 입은 무겁게 지갑은 열고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적당히 해야 돼요. 적당히. 이런 넘치거나 과한 동정, 연민 이런 것들은 내 가족, 내 가까운 사람, 어, 뭐 사랑하는 사람, 내 배우자한테 써야지. 주변에 막 이렇게 쏟아댕기고 그러면 안 좋아요. 망신살, 손재. 오히려 내가 해줄 거 다 퍼주고 그 사람은 떠나는 그런 게 될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정인인데 병을 가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연애를 한다거나 뭐 연인을 만나거나 했을 적에 너무 퍼주면 안 돼요. 어. 이 다 퍼주고 나면 다 받고 그냥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퍼주거나 이게 내 입장에서는 이 정인의 병을 가진 이 사람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고 신경이 쓰여서 하는 건데 진짜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건데 이제 주변 사람들이 봤을 적에는 과하다, 넘치다, 진짜 월권 침해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너무 그런 어떤 동정심이 과하기 때문에, 맺고 끊음이, 맺고 끊음, 그러니까 이제 결단력이죠, 결단력. 이게 부족해요. 그러니까 우유부단한 거지.
이 우유부단한 성격이 특히나 이 정인의 병이면 확실히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주 글자를 가지신 분들은 직업을 내가 이제 뭐 가지는 데 있어서도 여기 찔끔 저기 찔끔 여기 조금 있다가 절로 가고 막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소한 한 직장을 들어가면 최소한 3년은 좀 넘겨야지 내가 그 직장에 발 좀 담가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3년도 안 됐어. 이제 옮기고 옮기고 또 옮기고 이거 하다 찔끔 저거 하다 찔끔 이거 아닌가? 아, 나 저거 뭐 예를 들면 참 빵 만드는 거 내가 참 상당히 좋아하는 것 같아. 나 빵 먹는 걸 좋아하니까 빵집에 내가 취직을 해보리. 나랑 안 맞죠? 빵 먹기만 하겠어요? 빵 만들고 빵들 씹고 뭐 할 거 많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랑 다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필요하다. 생각을 병이라는 12운성 자체가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곰곰이 또는 꼼꼼하게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결정을 할 때는 좀 과감성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직업을 좀 전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인이기 때문에 인성이잖아요. 만약에 편인 같으면은 내가 뭔가 하나를 탁 파면 되는데 정인이기 때문에 정규 과정이거든. 그러니까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건 아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초중고 정규 과정을 거치죠. 이거를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자격증을 딴다든가 어떤 특수학과 학문을 선택을 해서 내가 들어갔다든가 배웠다든가 이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래도 인성이니까 어떤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나 따보는 게 어떠냐 이제 추천드려봅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자격증, 이 인성을 어느 정도는 조금 그래도 써먹을 수 있겠죠. 물론, 정인이 병이기 때문에 내가 이 자격증을 땄다고 하더라도, 뭐, 빵집이다. 예를 들면 빵집이다 치면은, 뭐, A 빵집, B 빵집, C 빵집 이러면서 계속 또 빵집마다 돌아다닐 수도 있겠죠. 그거를 조금 본인이 알고 좀 자제도 하고 한 곳에 좀 진득하니 있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정의는 아까 부모라고 했어요. 나를 생해주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나를 생해주는 것이 들쑥날쑥하다. 늘 한결같이 나를 좀 생해주고 내가 좋을 때는 응원해주고 나쁠 때는 위로해주는 이런 생으로 와줘야 되는데 내가 좋을 때든 나쁠 때든 상관없이 나를 생해줬다가 안 생해줬다가 생해줬다가 안 생해줬다가 하니까 늘 내가 거기에 이제 목말라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다. 늘 목말라 있다. 늘 항상 뭔가 불안전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정한 가정이다. 불안전한 모친, 엄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인인데 병으로 와 있다. 그러면은 아예 그냥 엄마는 엄마, 또 부모는 부모, 나는 나. 이렇게 조금 분리를 하는 것도 정신적인 분리, 어떤 정신적인 독립, 정신적인 자립 이런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정신적 독립, 자립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하겠다. 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이제 뭐 시간이 나면 나한테 신경을 써주는 거고 밥 차려주는 거고 엄마가 바빠서 시간을 못 내면 내가 밥을 차려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걸 기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와서 밥 해줄 때까지. 그냥 엄마 없으면 내가 밥해 먹는 거야. 아예 그 생각으로 정신적으로 독립 자립이 되어 있으면 엄마가 있어도 내가 밥을 해 먹는 거야. 그게 오히려 낫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간단하게 또 살펴볼게요. 연지, 월지, 그리고 일지, 시지에 병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또 한번 볼게요. 우리가 사주가 이렇게 8칸이 있죠. 이 자리가 일간입니다. 이제 뭐 다 알죠? 여기가 일간인 거는. 자, 여기는 연지예요. 연지. 그다음에 여기가 월지. 여기가 일지죠. 그리고 여기가 시지입니다. 연지가 병이 올 수도 있어요. 연지가 병이라고 하는 거는 초년운이죠.
유년기, 나의 청소년기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초년에 병이 되면 잔병 치레가 상당히 많다 이랬습니다. 그죠? 아무래도 이렇게 되면은 뭐 내 엄마라든가 내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든가 어른들이 항상 나를 끼고 있습니다. 챙기려 주죠. 그래서 걱정이 많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아프지 마라, 밥은 먹었냐, 뭐 했냐, 넘어지지 마라, 뭐 온갖 그 이제 나중에는 간섭까지 될 수 있어요. 어. 그리고 이 초년 유년기에 이런 관심이라고 하죠. 관심이 과하면 아무래도 그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 스스로 어떤 자립적인 모습이 또는 독립적인 모습이 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연지가 병이다. 그러면은 내 조부모, 부모, 상사라고 하면 뭐 어른이겠죠. 어찌 됐던 또는 나의 멘토 이런 사람들의 관심, 뭐 신경, 씀 이런 것들이 부담감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이 유년 초년기에 병으로 오게 되면 연지는 초년이니까 그때는 잔병 치레가 이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립적인 부분, 독립적인 부분, 어떤 정신적으로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조직이라든가 가정 내에서의 어떤 불화가 연출이 될 수 있어요. 내 주관성 이게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주변 상황 또는 어른들 관가할 수가 없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내 의지가 조금 약할 수 있어요. 의지 박약. 이런 부분은 스스로가 좀 알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약간 과감성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월지가 병이다. 그러면은 이 월지는 내 사회궁이죠. 그리고 중장년, 여기는 뭐 청년이라고 칩시다. 청년. 여기는 중장년. 여기는 내 노년. 이렇게 보죠. 자, 월지가 병이다. 청년층입니다. 내 중년 이후 운세가 좀 하강할 수 있어요. 이 월지가 병이 오게 되면 내 사회궁이잖아요. 사회에서 내가 병지로서의 활동을 하는 겁니다. 병이라는 것 자체가 조금 진취성이 떨어지고 뭐라고 하죠? 진취성이 떨어지고 결단력 좀 떨어지고 좀 우유부단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으로 내 사회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때를 지나게 되면 내가 해놓은 게 없어. 내가 결정한 바가 없고 내 의지가 조금 부족하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 내가 왜 이제 우리가 이제 인생을 겪고 30대에 뭐 인생을 배우고 40대에 나의 뭔가를 취해보려고 할 때에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내가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돌파해서 내가 진취적으로 과감성 있게 결단력 있게 뭔가를 실행을 하는 것보다는 좀 약간 비활동성, 그러니까 이게 육체가 될 수도 있겠고 또는 정신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활동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가 의존을 하게 됩니다. 많이. 그래서 불안정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요때는 조금 일부러라도 진취성을 가져야 돼요. 조금 열이 가져야 됩니다. 이게 뭐 진짜 하나에 빠지든지 뭐 취미 생활을 하든지 뭐 운동에 빠지든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겠다. 그렇죠? 자, 일지가 병이다. 일지가 중장년이죠. 그러면서 배우자 궁입니다. 그죠? 일지가 병이다. 그러면은 중장년이라고 얘기했고 배우자 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요 일주가 나죠. 이게 일간 나가 되니까 글자가 지금 보이나요? 일간 나죠. 그러면 이 일주 자체가 나라는 거예요. 나. 나.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신금이다. 신금 일간이다. 근데 일지가 유금이다. 그러면 이 유금이 이 신금을 뿌리죠. 그러니까 내 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모습조차도 유금인 거야. 금인 거야. 그러면 내 이 신금이 얼마나 힘이 강하겠어요. 그죠? 예를 든 거예요. 글자가 잘 안 보이네. 이 신금, 여기 일지 유금,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일주를 나로 봅니다. 나. 배우자 궁이고 중장년의 어떤 시간이기도 하지만 나의 모습인 거예요. 나의 모습. 자, 이 나의 모습, 병약한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총명합니다. 굉장히. 이, 뭐, 신금, 유금, 이래서가 아니고, 이 일주 자체의 일지가 병이다. 그러면은, 좀 총명한 구석이 있어요. 그리고 굉장히 좀 신경질적입니다. 뭔가 하나를 할 때 너무 이제 예민, 과민하게 이제 반응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 병을 가진 사람들이 그 어떤 타인에 대한 동정, 연민,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뛰어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또는 상대에 대한 반응이 좀 빠르다, 남다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 병이라는 거 글자가 전혀 안 보이네. 이 병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상대의 존재가 있어요. 나만 있는 게 아니고 상대의 존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연관성 이해가 되시려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병이라는 거는 뭐 역마도 된다, 변동도 있다, 변화무상하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부족한 성향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 본인의 일주기 때문에 이 내 일지가 나를 받쳐주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 성향 자체가 일관성이 부족해.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 역마성 있지, 변동 변수 있지, 변화 무쌍하지. 이러다 보니까 이것 조금 했다가 저것 조금 했다가 이것 찔끔 저것 찔끔 막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 곳에 진득히 파고드는 모습이 사실은 적을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에 따라서 이 일지가 옆 글자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 또는 대세운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 받는지 또 이제 큰 어떤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도 보셔야 되는데 우선 이 일주 하나만 봤을 적에 그런 나의 성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또 아까 또 얘기했다시피 이 일지가 병이다 그러면 배우자 운은 또 괜찮아요. 배우자 운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글자를 좀 지워야 되네. 너무 안 보이네. 그죠? 자, 좀 지우고 만약에 이제 이 지금 일지가 병이다 그랬어요. 일지가 병이면 배우자 궁이잖아요. 이제 뭐 무신일주 또 계유일주 같은 경우에는 뭐 재혼이라든가 중혼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겠어요. 시지가 병이다. 이 시지가 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볼 적에 여기 월지 연지 월주 연주를 우리가 사회적 위치죠. 공적인 그러면은 일주하고 시주는 사적인 공간, 개인 공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적 공간, 개인 공간 글자가 보이는 요때에는 시지가 병이다 그러면 특히 요 시지가 병이다 그러면 재혼이라든가
중운의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시진은 나의 자녀운이 또 자녀의 자리기도 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녀운이 좀 박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아 그렇구나 저렇구나 뭐 좋다 나쁘다 하시면 안 되고, 관계를 보셔야 돼요. 이 그 글자 간의 관계, 이 관계, 또 이 관계를 다 보셔야 된다. 대세운, 대세운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12운성의 병에 대해서 지금 이제 알아보고 있고, 다음 시간에 사, 묘 이제 순차적으로 가지고 와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